안녕하세요. 오늘도 밀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식시황 알아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시작이 늦어서 현재 시간이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아침 장 시작할 때는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오전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현재는 15.8포인트 오른 3,22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장에서는 하락했다가 오후에 반등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반영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의 그 산업 환경에, 우리의 수출 전선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산 기업들 주가는 오늘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그 빨간색 상승인데요. 제가 늘 보고 있는 이 10가지의 종목들도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산 주식은 최근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의 또는 나토 쪽 분위기, 여러 가지로 볼 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99만 원대를 오르내리고 한때는 100만 원을 넘게 했었죠. 정말 그 방산의 대장주,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 종목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 방산주가 그 100만 원 넘어가는 황제주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김동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이 미국으로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또는 미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화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전 종목 상승하고 있고요. LIG 렉스원 같은 경우는 그 천궁3 사업의 체계업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LIG 렉스원도 현재 13,500원이 오른 61만 4,500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낮았었는데요.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에도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3,900원 상승했는데요. 실제 왜 오르는지 이유를 들어가 찾아봐도 카이가 왜 오르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그 추세를 보니까 이 카이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런 카이 같은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은 글로벌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방산에 매우 유리하고, 특히는 조선업 쪽은 미국과의 그 약간 미국과의 해상동맹, 그러니까 조선업을 두고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 조선업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의 그 수익률도 계속 빨간색으로 불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면상으로는 세계일보가 군 간부 이탈 가속 올해 희망전역 역대 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었고요. 어제 하루 동안은 인터넷으로도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나는 군생활을 오래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장기 근무를 지원했던, 장기 근무가 승인이 됐던 인원 중에서 전역하는 인원들이 약 4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는 총 2,869명이
이제 나는 이제 군생활 그만하고 전역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지원서를 냈다는데, 이게 4년 전에만 해도 약 1,000여 명이었는데 지금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휴직하는 인원들, 그러니까 휴직이란 것은 뭐 육아 휴직도 있고 뭐 출산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휴직자 인원도 3,800여 명으로 이것도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기사의 내용은 국민의힘 유영원 국회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고,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국방부가 그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믿을 만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겠다고 맘먹었던 인원들이 전역을 하는데, 그 전역 지원서를 낸 인원들의 약 80%는 유관급 장교와 부사관. 보통 군대에서 뭐 영관급 장교들은 상층부에서 여러 가지 지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실제 병사들과 함께 몸으로 부닥치면서 실질적인 그 힘을 구현해내는 것은 이런 위관 장교와 이제 부사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군을 포기하고 사회로 나가겠다고 전역 지원서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 여기에서 보면 올 상반기에 2,800여 명이 전역 지원서를 냈다 하면 결국 그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그럼 이 자리가 비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로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채워질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결국 채워진다는 것은 밖에 있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나는 군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만큼은 돼야 되는데,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군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위 하사 이런 인원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군에 들어오는 소위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약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봄이 되면 ROTC, 뭐 64, 34 등등 해서 여러 그 임관 구분별로 소위들이 탄생하는데, 4년 전에 비해서 소위가 1,000명 줄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는 인원들도 줄어든 마당이고, 부사관도 마찬가지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인원은 2배 정도 늘어났고, 결국 그러면 군 안에 우리가 약 지금 군이 48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비어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비어 있다는 것은 전투력이 뭔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사람들이 빠져나가는구나라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직원들이 그냥 퇴사하는구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구나라고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 국방력에, 우리 전투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안보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군에서 사회로 나가는가, 이 문제를 봐야 되겠죠. 유영원 의원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군의 어떤 처우 또는 급여 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군 간부들에 대한 뭐 복지나 여러 가지 지원책의 미비함,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인들이 실망해서 사회로 나간다고 그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거는 국방부나 또는 뭐 육군, 각군 차원에서 정말 한번 조사를 해서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왜 나가는 것인지, 그들이 군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직 근무 수당 또는 뭐 이사물비, 이런 것들은 모든 군인들이 불만인 거잖아요, 보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배가 불러 사는 고민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올라야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좀 비슷하다고 보는 그 수준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못 미쳤고, 그러기는 이게 너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희망 고문만 했죠.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국방부 장관님들이 야, 이번에 해준다고 늘 말로는 해준다고 했는데, 늘 그해 10월달 국회에서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난주 취임한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그 앞에 군 출신 국방부 장관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안규백 장관님은 이미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이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기재부 같은 곳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만드는 그 예산 편성이 내년 2026년 예산이잖아요.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뭐 한 9월경, 8, 9월경에 아마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때 뭔가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밖에 있는 그냥 청년들이 군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래도 비슷하구나. 안규백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속도도 방향도 다 좀 안 맞는 면이 있었는데 제발 이번에는 이 초급 간부들, 군의 뿌리를 토대를 이루는 유관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군, 자기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나가야만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기사에 보면 천궁3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LIG 넥스원이 한화를 제치고 천궁3 사업을 따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그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는 날아오는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북한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대탄도탄 그 무기체계죠. 그래서 이 천궁을 따냈고 천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개발을 해서 이 천궁 미사일 사업에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화 시스템 이렇게 주로 이제 이 세 개의 대기업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천궁이라는 무기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천궁은 뭐 천궁에서 다음에 뭐 천궁2, 다음에 천궁3까지 현재 가고 있는데요. 천궁2는 그야말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라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에 수출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천궁과 비슷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약 고도 20km에서 30km 사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패트리어트가 이 천궁과 유사한데 이 천궁 미사일이 그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전혀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작전적 수행 능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아마 그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천궁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천궁이 지금은 약 한 20, 30km지만 이게 고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천궁보다가 더 높은 단계에서는 LSAM이라고 하는 더 높은 고도의 그 정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있는데 LSAM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 천궁이 요격할 수 있는 고도를 조금 더 높이는 단계까지가 이제 천궁3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천궁3 사업이 최근 이제 사업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했는데 LIG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그 MSAM 또는 천궁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결국 LIG와 한화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천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을 다 따져보면 약 한 50대 50의 비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궁 사업은 양쪽 그 방산 대기업이 이익을 균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이익의 공유를 이제는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는데 LIG가 우리도 다기능 레이더를 하겠다라고 새롭게 이제 도전장을 내민다든지 또는 뭐 교전 통제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LIG 넥슨이 해왔는데 하나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가 저걸 하겠다든지 해서
기존의 50대 50으로 아주 신사적인 그런 그 비율로 나눠져 있던 것을 이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뭐 70대 30으로 그 유리한 그 수익률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이번 그 천궁3 사업은 그 천궁2하고 똑같이 약 50대 50 비율로 그 매출액과 수익을 갖는 구조로 다행히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궁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천궁3 사업이 시작되면서 어차피 양계 LIG와 하나가 더러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LSM으로 가게 되면 또 LSM은 또 이것이 말이 다릅니다. LSM 같은 경우는 LIG와 그 하나그룹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격하는 탄을 천궁에서는 그 탄을 LIG가 만들었는데 LSM에서는 그 탄을 하나가 그 만듭니다. 그래서 LSM 사업에서는 하나가 약 7, LIG가 약 3 정도로 그 매출액과 수익의 비율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LSM 사업은 하나는 이것은 그냥 하나 것이다. 우리가 70%의 포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가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독단이 아니죠. 하나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LIG는 기존의 천궁에서 사업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LSM도 계속 그 LIG 넥슨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천궁3 사업은 LIG 넥슨이 그러니까 체계 종합, 그러니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딩하는 위치를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아마 이제 LSM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LSM은 LSM1이 끝나고 LSM2로 가고 있는데, 아마 LSM2 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이 하나와 LIG 간의 그 대결이 더욱 날카롭고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두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되, 이것이 뭐 감정 싸움이나 또는 공정하지 않은 이러한 그 수단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을 중심에 둔 경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부에서 두 기업이 선의의 경쟁, 기술력의 경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 군도 더 좋은 품질의,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결국 또 수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그 하나와 LIG와 하나가 뭐 이런 천궁뿐만이 아니라 뭐 LSM 그 외의 많은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이 감정 싸움이거나 또는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해내기 위한 이런 제로섬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력의 경쟁이 돼서, 이런 기술력의 경쟁이 결국 성능과 품질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 기업도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얻고 국가는 국가대로 더 많은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산 생태계가 조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더운 날씨에도 방산 사업장에서 지금도 우리 군을 위하여 또는 방산 수출을 위하여 땀 흘리고 계실 방산기업 임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만큼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창문 밖을 보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위 속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알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